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오늘 공수처에 출석했습니다. 어제 손준성 검사에 이어서 릴레이 조사가 진행된 건데요. 공수처는 두 사람이 고발장 작성과 전달에 공모 작업을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오늘 대장동 의혹 수사 관련해선 핵심 인물 3명이 모두 구속 기로에 선 상태입니다. 관련된 내용 뉴스픽5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JTBC의 가장 빠른 저녁 종합 뉴스 맞춤형 뉴스 큐레이션 뉴스픽 5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고발 사주 릴레이 소환, 대장동 구속 갈림길, 다뉴브강 참사 추모, 왜 슬픈 예감은, 그리고 공약줄 대기 차관 수사입니다. 자, 먼저 숨가쁘게 돌아가는 수사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의 수사 상황, 제가 새로 마련한 코너인데 이 수사 상황실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류 실장이 새 코너 수사 상황실까지 마련했건만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 속보는 제가 전하게 됐습니다. 혜원아, 네가 해라 란 정화 선배의 압박이 있었는지는 노코멘트 하겠고요. 별도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겠습니다. 자, 먼저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입니다. 어제 손준성 검사에 이어서 또 다른 핵심 인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릴레이 소환했습니다. 공수처가 출범하기 전에 공수처가 만들어지게 되면 윤석열 수사처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제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하자 즉각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이런 정근대적인 그런 일들이 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비공개로 조사를 받은 손준성 검사와는 달리 김웅 의원 이렇게 정부 과천청사 입구에서부터 공수처까지 걸어서 출석을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도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죠. 민주당이 공언한 민주당과 공수처는 협업 관계라는 말이 사실이 됐다면서 고발 사주 의혹은 실체가 없고 공수처가 부당한 선거 개입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와 저희 민주당은 협업 관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 김진욱 처장님의 맹활약을 주목하겠습니다. 저희 야당이 싸울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 반드시 싸워서 부당한 선거 개입 수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생각입니다. 네, 공수처는 이른바 김웅, 조성은 녹취록을 둘러싼 여러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제보자 조 씨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저희라는 복수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공수처는 김 의원과 검찰이 고발장 작성과 전달을 공모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녹취록에 윤석열 전 총장 이름이 등장한 경위에 대해서도 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이 지시를 했다랄지 그 사람과 협의를 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이름이 언급이 됐다고 해서 만약에 그게 배우라고 하면은 아니 최강욱하고 황희석도 왜 배우가 아닙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는 완전 억지죠. 그럼 고발 사주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실체가 전혀 없는 겁니다. 또 공수처는 제보자 조성은 씨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서 김웅 의원을 거쳐 조 씨에게 온 고발장의 최초 전달자를 손준성 검사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손 검사가 고발장의 최초 작성자인지 또는 김웅 의원 사이에 추가 연결고리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 어제 13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손준성 검사는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요. 또 공수처는 지난 9월 김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지만 유의미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대면 조사를 끝내고도 두 사람이 공모했다는 단서를 찾지 못할 경우 수사는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마 제가 몇 번이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누구한테 줬는지 그 제보자가 누군지도 그때 당시에 기억을 전혀 못하고 있었고 통화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제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두 번째 픽 가겠습니다. 대장동 수사 구속 갈림길인데요. 자, 지금부터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보겠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호동인 4호 남욱 변호사,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이자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자, 이렇게 대장동 의혹의 핵심 3인방입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자, 가장 먼저 영장심사에 출석한 김만배 씨, 오늘이 두 번째 영장심사죠.
피의자 신분으로 보기 힘들 만큼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입니다. 심경 어떻습니까? 성실하게 잘 소명하겠습니다. 아직 뇌물 횡령 배임 등 모든 혐의 부인하십니까? 네. 내일 김만배 씨를 포함한 3인방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배임 혐의의 성립 여부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해서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게 하고 화천대유에 유리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정관계 로비를, 남 변호사는 대출 자금 조달을, 정 변호사가 실무 절차를 맡는 식으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자, 앞서 김만배 씨 측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공모 지침을 내리지 않았느냐, 이 후보가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고 배임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도 배임 혐의를 적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시가 정한 절차를 따랐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주장이죠.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분의 행정 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한 거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고 행정을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에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김만배 씨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5억 원을 실제로 지급한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큰 액수가 큰 부분을 이렇게 약속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다 곡해고 오해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 캠프도 3인방의 구속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법원이 3인방의 배임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고 영장을 발부한다면 당시에 대장동 사업의 결재라인 이른바 윗선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검찰은 부실 수사 비판을 받고 특검 도입 여론이 더욱 거세질 수도 있습니다. 단돈 100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 집행도 시장 결제 없이는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네. 그리고 1조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게 몰아주는 걸 지사님이 결국 하게 했다는 거죠. 그게 배임입니다. 그래도 몰랐다고 하면 그게 무능이죠. 설계한 사람이 범인이라는데 그건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네, 세 번째 픽 가겠습니다. 왜 슬픈 예감은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 일상은 돌아오는 거야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헌데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질 않을까요? 정부가 도입 초기엔 확진자가 늘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자,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2,667명으로 전달 대비 1,000명이 넘게 늘었습니다. 전체 규모로만 봐도 역대 네 번째입니다. 각종 모임이나 약속, 사회적 활동들이 활발해지고 있고 이 가운데 개인 간 접촉이 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확진자 증가는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위드 코로나에서 중요한 수치인 위중증 환자 수도 일주일 새 300명 중반까지 올랐습니다. 전국에 중환자 병상 1,100여 개 정도 되는데요. 벌써 절반 가까이가 찼습니다. 그게 병상 가동률이 한 60% 되면 일단 경보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 75% 정도가 넘어가면 그때는 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한테 상황을 말씀드리고 일단 긴급 멈춤을 해야 합니다. 또 대부분이 백신 미접종자인 10대 확진자 비중이 급격하게 늘었는데요. 10월 마지막 주에 15.5%에서 이번 주 들어 24%까지 올랐습니다. 11월 말 전면 등교 수업, 또 수능을 앞두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픽은 다뉴브강 참사 추모입니다. 자,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탈리아와 영국에 이어 헝가리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일정으로 2년 전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가 났던 현장을 찾았는데요. 자, 이 사고로 우리 국민 28명이 목숨을 잃거나 또 실종됐습니다. 대형 크루즈가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이렇게 곧바로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타고 있던 소형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를 치고 그대로 밀고 갑니다. 허블레아니호는 손 쓸 틈도 없이 가라앉았습니다. 네, 헝가리 정부는 올해 초 참사 현장에 추모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희생자들의 이름과 추모 글귀도 새겼습니다.
문 대통령은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한편 이 추모 공간을 조성해준 헝가리 정부에 감사의 뜻도 전했습니다. 많은 헝가리 국민들이 함께 걱정을 해주시고 또 애도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영원히 그분들을 위해서 추모 공간까지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대통령의 헝가리 방문은 2001년 고 김대중 대통령 이후 20년 만입니다. 헝가리는 옛 동구권 국가 중에 첫 번째 수교국으로 국방 외교의 시작이 된 나라기도 하죠. 문 대통령은 헝가리를 비롯한 슬로바키아, 또 체코, 폴란드와의 개별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 모레 귀국을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 공약줄대기 차관 수사입니다. 자, 앞서 뉴스픽에서 한번 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부처 직원들에게 대선 공약 발굴을 지시해서 논란이 됐던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선관위가 박 차관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정치인 입장에서 할만하네, 이렇게 받아줄만 해야 한다. 공무원한테 왜 정치인 메시지처럼 써내라는지 참 어렵고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작업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추신까지 덧붙였습니다. 네, 박진규 차관, 청와대 신남방, 신국방 비서관 출신으로 아파트 두 채, 강남 오피스텔 두 채 보유 논란으로 이제 물러났다가 4개월 만에 산업부 차관으로 영전했습니다. 공약으로 차기 대선 줄대기를 하냐라는 논란이 일자 당시에 문 대통령이 매우 부적절하다,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직접 경고도 했었죠. 자, 이에 선관위는 박 차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자, 또 여가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여가부 차관 주재 회의에서 민주당의 대선 공약을 몰래 만들게 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선관위가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의 원픽은 어떤 걸까요? 들어가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